도반은 도로시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진짜다. 이건 진짜다. 이걸로 공을 세울 수 있다. 도반은 아우터림에서 태어났다. 힘든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해소하던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인지는 모른다.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콜렉터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중앙정부의 군인이 배드드림을 찾았다. 모두가 군인에게 굽신거리며 음식이며 돈을 얻어냈다. 도반은 호기심에 군인의 구두를 닦았다. 군인이 돈을 건넸다. 도반은 돈을 받지 않았다. 석 달은 이래야 손에 넣을 수 있는 거금이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말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뭘. 군인은 아우터림에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어린 남자아이에게 흥미가 생겼다. 군인은 한 달 동안 배드드림에서 지내며 도반을 심부름꾼으로 부렸다. 도반은 성심성의껏 군인을 보필했다. 마지막 날 군인이 얘기했다. 너 방주에서 내 시중이나 들어라. 도반은 군인에게 인식칩을 받고 방주로 향한다. 한 달, 고작 한 달이었다. 아우터림에서 모두의 꿈이나 다름없었던 인식칩이 이름 모를 군인을 고작 한 달 모셨다는 이유로 손에 들어왔다. 아우터림에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원했던 것들이 방주에서는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도반은 방주의 시민으로 살았다. 군인이 되었다. 어느 날 아우터림 관악기회가 왔다. 도반은 망설임 없이 아우터림으로 향했다.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향이라고 생각하긴 했구나. 벽벽을 넘어가자 도반은 경악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두운 곳이었다니.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의 구두를 닦는다. 아버지라 부르던 남자였다. 남자는 굽신거리며 도반의 구두를 닦았다. 도반을 알아보지 못했다. 도반은 남자를 짓밟고 도망치듯 아우터림을 빠져나왔다. 창피했다. 자신이 그런 지저분하고 어두운 곳 출신이라는 것이. 그곳을 고향이라 여기고 잠시나마 그리워했던 자신이 싫었다. 도반은 그날부터 아우터림에 대한 증오를 뿜어냈다. 아우터림이 없어진다면 자신 창피하고 혐오스러운 과거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도반은 아우터림에 향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아우터림을 고립시키고 철저히 쓰레기통으로 쓰자는 내용이었다. 중앙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도반에게 총책임을 맡겼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아우터림은 처치 곤란인 장소였다. 버림을 받았던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우터림을 사람 사는 곳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도반이 가져왔다. 일이 잘못되면 모든 화선을 도반에게 돌리면 그만인 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우터림은 지옥이 되기 시작했다.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위직에 오른다. 약간 도반이 부사령관까지 오른 이유도 그런 거를 맡아서 할 만한 꼬리 자르기 용이었네 거의. 약간 그런 별로인 것들에 법 같은 거를 다 얘가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은 얘랑 꼬리 자를 정도의 그런 거요. 이후 도반은 지저분하고 골치 아픈 일을 모두 아우터림에 버렸다. 아우터림은 더욱더 지옥이 되기 시작했다. 반면 방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반복한 결과 도반은 부사령관의 자리에 올랐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아우터림 출신인 자신이 부사령관 자리에 오르다니 꿈만 같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방주가 안정되어 아우터림에 더 버릴 것이 없었다. 방주에 일이 생길 때마다 아우터림의 소행인 것처럼 공작했지만 언더월드 퀸과 이그조틱에 의해 번번이 실패했다. 뒷담이 들려온다. 고향 팔아 승진했지만 팔고향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도반은 초조해졌다. 도반에겐 꿈이 있었다. 방주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아우터림 출신인 자신이 방주의 꼭대기에 위치한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비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도반에게는 재주가 없었다. 입지가 자연스럽게 좁아진다. 그 누구도 도반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중요 회의 자리에 누락되고 담당 니케마저 붙여주지 않는다. 이대로는 부사령관 자리는 고사하고 군인으로서의 자리, 방주 시민으로서의 자리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도반은 무능하다. 그때 필그림 도로시가 방주로 온다.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타이밍이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도반은 도로시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뒤를 캐기 시작했다. 도로시가 방주를 떠나 유토피아호로 탐색 임무를 나갔을 때 도청기까지 붙여가며 그녀의 목적을 알아내려 했지만 대단한 것은 알아내지 못했다. 도로시에 대한 정보는 방주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정보가 없는 니켄 존재할 수 없다. 도반은 수소문 끝에 금속어의 존재에 대해 알아낸다. 부사령관이란 직책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도반은 금속어를 뒤져보기로 한다. 하지만 금속어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접근했다간 제 아무리 부사령관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다. 금속어가 자신의 출입을 허가해줄 리 없기 때문에
도반은 발만 동동 굴렀다. 그렇게 금속의 주위를 서성이기를 수일 어떤 니케가 같은 곳에 서성이는 걸 발견했다. 도반은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올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고는 기적이 일어났다. 방주가 정정되고 잠시 후 서성이던 니케가 책을 들고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도반은 그 니케의 머리를 쏘는 야! 품에 안고 있던 책을 훔쳐 달아났다. 미친. 그 책에 쓰여있는 모든 내용을 읽은 도반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아일이 이렇게 퇴장이에요? 진짜요? 금속의 모든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공신력을 가지므로 이 책의 내용은 신용할 수 있다. 도로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신했다. 그래서 아비스타만 지금 실장한 거야? 방주의 위기를 가져올 도로시를 처단하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방주를 파멸시키는 주동자를 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차단한다. 방주의 위기를 사전에 알아채고 차단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겁다. 아, 도반, 방주의 수호자시여. 당신이 있기에 방주는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너무 실망이 클 것 같아요. 신캐 열심히 뽑아내다가 실장 계획 다 못 지킬 것 같아서 이번에 다 죽여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